Are you ready? 안녕하세요 여러분, Are you ready의 뱅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이렇게 한 시즌이 또 끝나 있네요. 시즌이 끝났으니 올 시즌을 총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그 누구보다도 끈끈한 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하지만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도전과 혼란 그리고 여러가지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어떤 팀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치열했던 그 24-25 시즌을 정리해봅니다. 네, 오늘의 총정리입니다. 제가 미리 정리해둔 PPT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리가입니다. 22승 6패 10무로 3위를 차지하며 챔피언스 리그를 확보합니다. 그러나 시즌 막판 기복 있는 경기력과 여전히 존재하는 원정 약세가 이번에도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1위 바르셀로나와는 승점 12점이나 벌어지며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자, 스페인 구강컵 코파델레이로 넘어가 볼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에도 4강에서 패배의 쓴맛을 봅니다.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정말 재밌는 경기를 했었죠. 시작하자마자 훌리안 알바레즈가 선제골을 넣었고 앙투안 그리즈만이 6분에 알바레즈의 패스를 받아 추가골을 넣으면서 빠르게 2골 차로 앞서갔었는데요. 그러나 페드리, 쿠바르시, 이니고 마르티네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내리 골을 넣으며 4대2로 역전이 되고 말았죠. 컵대회 징크스가 여전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쉽게 물러나진 않았습니다. 마르코스 요렌테의 골,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3분 세를로트의 동점골로 4대4 균형을 이루고 홈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결승 진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극강했던 홈경기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0대1 패배를 했고 결승 진출에 좌절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알레티 입장에선 참 할 말 많았죠. 리그 페이지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 릴전 홈경기이기도 했고 릴이 상대적으로 약한 팀이었기 때문에 무난히 이기리라 생각했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즈도 전반 8분의 선제골로 그걸 증명했죠. 하지만 방심해서일까요? 상황은 1대1 동점이었던 후반전에 벌어집니다.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고 헤더 경합 과정에서 릴의 미드필더인 안드레의 손에 맞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코케가 핸드볼 파울을 범한 것으로 판단하죠. 말이 안 되죠. 네. 주심은 바로 PK를 선언했고 억울한 선수들과 시메오네 감독은 곧바로 항의를 했지만 마르코 기다 주심은 오히려 항의하는 선수들과 시메오네 감독에게 치즈를 선물합니다. 그렇게 알레티는 릴에게 패배하고 순위가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도 리그 페이지를 5위로 통과하면서 16강에 직행했지만 우리가 만나게 된 그 상대는 플레이오프를 거친 레알 마드리드였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를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직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1516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오심은 정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할 그런 실수죠. 그것만 아니었어도 챔스 우승 한 번은 있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도 마드리드 더비가 성사되면서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두 팀은 90분, 180분을 넘어 최후의 승부차기로 향하게 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 메트로폴리타노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매우 높아졌죠. 하지만 여기서 상황이 발생합니다. 훌리안 알바레즈의 페널티킥 상황 이후 바스케스가 주심에게 무언가 말을 건넸고 그 이후 주심은 훌리안 알바레즈의 실축을 선언합니다. 이유는 바로 투터치라는 것이죠. 그가 미끄러지긴 했지만 육안으로 봐도 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VAR실은 투터치로 판정을 했고 주심에게 알렸습니다. 주심은 온필드 리뷰도 보지 않고 혹여나 투터치라고 하더라도 골이 들어간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투터치였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기회를 부여해야 했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즈는 이렇게 말했죠. 수천 번 영상을 봤다. 나는 접촉을 느끼지 못했다. 골키퍼가 세이브를 할 때 라인을 벗어나면 다시 차야 한다. 그렇듯 이 규칙도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유감이다. 시메오네 감독도 극대노합니다. 나는 승부차기에서 VAR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알바레스가 투터치 하는 거 본 적이 있나? 직접 본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손을 들어주길 바란다. 아무도 없지 않나. 내가 할 말은 이 정도다.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은 경기 후 풀이 죽어있는 선수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면서 열심히 싸워준 팀원들이 자랑스럽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이후 UEFA가 투터치가 맞다고 공식 인정을 합니다. 우리의 항의는 기각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결국엔 IFAB에서 오심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칙을 변경하게 되죠. 이게 뭡니까? 왜 항상 오심은 그 팀에게 유리하게만 작용이 되는 거죠? 지나간 경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팀 성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즌 중반 클럽 역대 최다 연승인 15연승을 질주할 정도로 분명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갔었는데요. 지옥의 3월을 버티지 못하는 뒷심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챔피언스 리그, 구강컵, 리그를 차례로 탈락하게 됩니다.
분명 라리가 3강 상대로도 나쁘진 않았어요. 바르셀로나 상대로 올 시즌 리그 1승 1무,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리그 2무, 적어도 열세는 아니었죠. 그러나 바르셀로나 상대 9강컵 탈락, 레알 마드리드 상대 챔피언스리그 탈락은 정말 뼈아팠습니다. 컵대회 공포증을 극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라리가 팀들에게, 심지어 라리가 강팀 두 팀에게 모든 컵대회에서 탈락한 거는 정말 아쉽고 배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이번엔 선수 개개인을 살펴볼까요? 먼저 훌리안 알바레즈 선수입니다. 올 시즌 54경기에 출전해서 29골 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시즌 전 코파 아메리카와 파리올림픽 출전으로 인해서 프리시즌 쉬지도 못하고 알레티 팀 일정 소화도 하지 못하면서 초반에는 다소 적응이 느린 모습을 보였지만 적응 후 그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선수였습니다. 최고의 인성과 태도 그리고 실력을 보유했고 최전방 명가의 명맥을 이을 최고의 아르헨티나 공격수였고 미친 활동량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드리블 실력, 골 결정력, 반대 전환 패스 등 완성형 공격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알레티가 이 선수를 포스트 그리즈만이라고 하면서 영입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의 진가는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 매치데이 7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수없이 말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고 혹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상단에 있는 바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반 초반 수적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빠진지도 모를 활동량과 순수 개인 기량으로 2골을 넣고 시즌 두 번째 챔스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그리고 매치데이 7 2주의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알렉산데르 쇠를로트 선수입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원래 영입하려 했던 라리가의 득점왕, 당시 지로나 소속이었던 도우비크 선수와 안 좋게 결렬되면서 급하게 영입했던 비아레알 출신 쇠를로트 선수인데요. 올 시즌 49경기 24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득점의 대부분은 리그에서 기록했죠. 많은 팬들은 쇠를로트의 활약을 보고 도우비크에게 오히려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출전이 교체 출전이었는데 역대 최고의 슈퍼 서브 역할을 해줍니다. 교체 선수로서는 너무 잘해주는데 선발 출전만 하면 뭔가 아쉬운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죠. 하지만 그런 쇠를로트도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는 두 경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리그 35라운드 레알 소시에다드 전이었는데요. 선발 출장했던 쇠를로트는 7분, 10분, 11분, 30분 무려 30분 만에 포트트릭을 기록하게 되었고 또한 3분 57초 만에 해트트릭을 넣게 되는데 이는 라리가 최단 시간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38라운드 지로나전입니다. 68분, 90분, 93분 교체 출전을 해도 25분 만에 해트트릭을 이끌어내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는 그런 토르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쇠를로토 선수는 다음 시즌 또 어떤 성적을 낼지 2시즌 연속 20골을 넣으면서 다음 시즌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목할 선수는 줄리아노 시메오네 선수입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님의 셋째 도련님이죠. 사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시즌 전 올림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대가 아닌 잔류로 선회하게 되는데요. 한간에는 그런 말도 있었죠. 혈연 아니냐. 그리고 혈연으로 셋째 도련님 줄리아노 시메오네 계속 쓰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는 스스로 직접 증명했습니다. 엄청난 체력을 바탕으로 한 활동량과 속도, 팬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그런 투지. 이는 그의 아버지 디에고 시메오네의 현역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다만 올 시즌 보여준 모습 중에 볼터치와 몸싸움 그리고 골 결정력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 그가 이 점들을 개선한다면 다음 시즌에는 한층 더 스텝업해서 더 좋은 공격수, 윙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의 수문장이죠. 얀 오블락입니다. 46경기 44실점을 하게 되고 17경기 17경기 무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블락은 통산 6번째 사모라상을 받게 되고 역대 최다 수상 단독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선방 능력은 당연히 자명했고 던지기로 어시스트하는 모습도 챔피언스 리그에 나왔죠. 그리고 발밑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블락이 늙었다? 아니다. 아직 현역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의 선수들을 간략하게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로드리고 데폴 선수입니다. 로드리고 데폴은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준 시즌이죠. 어이없는 패스미스로 똥볼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많았고 아름다운 킬 패스를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왜 알레티에 꼭 필요한지, 알레티 중원에 꼭 필요한지를 알려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2월 알레티 이달의 선수 선정이 되었죠. 그리고 라리가 올해의 팀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같은 팀에서는 앙투안 그리즈만과 훌리안 알바레즈가 선정되었는데요. 이는 로드리고 데폴이 어쨌든 올 시즌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드리고 데폴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라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다음은 파블로 바리오스 선수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스 출신으로 포스트 가비? 포스트 코케라고 불리는 올 시즌 중원의 핵심이기도 했죠. 리그 데뷔골을 넣기도 했고 올 시즌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볼 배급에도 좋은 모습, 탈압박에도 좋은 모습, 패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감정적인 퇴장은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챔피언스리그 매치데이 7에서 아까 훌리안 알바레즈가 극적인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됐는데요. 전반 23분에 빠른 퇴장을 당하면서 팀의 위기를 가져왔죠. 리그 24라운드 셀타비고전에서 전반 7분에 퇴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체력 소모가 늘어나게 되고 그 뒤로도 리그 경쟁에 있어서 매우 힘들어지게 되었죠. 바리오스 선수가 이때 욕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를 계기로 한층 더 성장해서 이제 감정적인 퇴장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클레망 랑글레입니다. 클레망 랑글레는 바르셀로나, 토트넘, 아스톤빌라에서 실패했죠. 하지만 클레망 랑글레는 현대 축구에서 귀한, 소중한 왼발 센터백이었고 또 빌드업, 패스 능력이 좋은 센터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르모소가 올 시즌을 앞두고 AS 로마, 지금은 레버쿠젠에 갔죠. AS 로마로 그 당시에 갔던 에르모스를 대체해서 클레망 랑글레를 임대 영입하게 되는데요. 수비적인 시메오네 감독과 찰떡궁합이었죠. 올 시즌 랑글레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완전 이적을 추진하고 있죠. 다음은 하비 갈란입니다. 시즌 초 전력의 자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필요해서 써보니 왼쪽에서 팀의 활력소가 되었고 어시스트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아직까지는 필요한 선수구나 라는 걸 보여줬어요. 하지만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약간 미미했습니다. 자, 전술입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이대로 괜찮은가? 사실 올 시즌 초반에는 지난 시즌과 같이 3-5-2 전술을 썼죠. 3백 전술을 사용했는데 중반부터는 4백 전술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올 시즌을 무관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죠. 팬들의 비판은 늘어났습니다. 상대적 약팀을 상대로도 눕는 전술을 보여주고 무기력, 지루한 모습을 보여줬고 승점을 드롭하면서 리그에서도 경쟁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역습 상황에서는 공격수 개인 기량에 의존하면서 중원 공간이 텅 빈 채 공격수 혼자서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후반 막판이면 항상 해저 축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쇠를로토와 코레아, 몰리나가 주축이 되어서 경기 막바지 기적을 노리는 기도 메타가 계속 반복되면서 물론 도파민이 폭발하기도 했지만 팬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수명을 줄이는 그런 축구를 했죠.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물론 팀을 라리가 3강까지 끌어올린 공로 정말 인정합니다. 하지만 뭔가 전술의 유연성 혹은 선수들의 유연한 기용이 필요하지 않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쉬운 점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번 시즌 겨울 이적 시장 영입이 없었습니다. 당시 15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굳게 영입의 문이 닫혀버리면서 힘을, 추진력을 더 얻지 못하게 되었죠. 자, 비슷한 팀 파리 생제르맹 볼까요? 나폴리의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영입했죠. 엄청난 활동량과 지능적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창단 후 첫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포함한 트래블 넘어서 쿼드러플까지 달성하게 됩니다. 흑만업이지만 만약에 우리도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을 했다면 당시 15연승 연승가도에 힘을 더 실었지 않았을까요? 혹은 팀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서 지옥의 3월을 더 잘 이겨내고 지금과 결과가 조금이나마 달라지진 않았을까요? 참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클럽 월드컵입니다.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남은 건 클럽 월드컵 뿐이죠. 자, 클럽 월드컵은 최상위 클럽 대항전, 즉 챔피언스 리그를 말하는 거죠. 챔피언스 리그 본선 이후의 전적을 가지고 랭킹을 매깁니다. 승리 시 3점, 우승부 시 1점, 다음 라운드 진출 시 3점. 자, UEFA의 경우는 12팀이 상위 12팀이 클럽 월드컵 라인업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번 클럽 월드컵 라인업에 들었습니다. 총 상금은 10억 달러고 우승팀은 최대 1억 2,5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클럽 월드컵은 또 참가하기만 해도 상금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올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조금 더 지갑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듭니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룹 B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1포트에는 PSG, 파리 생제르맹,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이죠. 우스만 덴벨레, 흐비차, 이강인 등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리그 페이지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물론 역전승으로 이기긴 했지만 어쨌든 이기면서 그래도 1포트 중에선 할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스만 덴벨레가 거의 발롱도르급, 아마 발롱도르를 받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긴 하는데 그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흐비차가 합류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에 활로를 더하게 되면서 정말 무서운 팀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PSG가 1포트에 소속이 되고 우리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포트입니다. 자, 3포트는 보타포구, 브라질 리그의 또 강팀이죠. 지금 피파 20세기 클럽 중 12위에 속한 팀이었고요. 21세기인 지금 올 시즌에는 브라질 리그를 우승했고 남미 축구 연맹 컵 대회 우승했습니다. 보타포구는 또 디에고 코스타가 뛰었던 팀으로 또 알려져 있죠. 이런 보타포구가 3포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4포트는 다소 약팀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시애틀인데요. 이렇게 4팀이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조에 속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조에 속했고, 여기서 이제 PSG와 보타포구를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그룹 라운드가 또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또 확실한 성적을 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지막 6강의 기회, 올 시즌 마지막 6강의 기회를 여기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클럽 월드컵은 6월 15일부터 인터 마이애미 경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6월 16일 새벽 4시 PSG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클럽 월드컵 첫 경기부터 정말 강적을 만나게 되는데요. 유럽 최강의 팀 PSG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좋은 결과까지 가져오길 바라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파이팅! 아웃 아틀레티! 자, 다음은 좀 특별한 시간인데요. 바로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 티어 메이커를 한번 정해보는 시간인데요. 그냥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실 분이 아마 한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알레한드로 이투르베라는 골키퍼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스 선수로 186cm 정도 되는 그런 골키퍼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당시 스페인 세컨 골키퍼가 되면서 메달을 받게 되었죠. 오블락과 비슷하게 반응 속도가 좋은 그런 골키퍼 유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투르베는 올 시즌 뭐 보여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C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쇠를로터 선수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쇠를로터 선수가 골 결정력이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의 폭발력, 교체에서의 폭발력, 그리고 중요한 경기에서 딸깍, 그거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2시즌 연속 20골, 2시즌 연속 리그 20골의 기록은 절대 무시할 기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 시즌 S+에 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사람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S+에 두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악셀 비첼 선수죠. 올 시즌이 끝난 지금 악셀 비첼 선수는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센터백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클리어링에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시즌 중반부터는 뭐 거의 보이지 않았죠. 마지막 경기에는 세이 굿바이 용도로 한번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악셀 비첼 선수는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B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클레망 랑글레 선수입니다. 클레망 랑글레 선수가 속도는 조금 느려요. 하지만 영리한 파울, 재치 있는 파울을 범하면서 수비의 클리어링을 또 담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방으로 찔러주는 그런 롱패스들은 좋은 모습이었어요. 에르모소가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랑글레는 A에 놓겠습니다. 자, 코너 갤러거입니다. 코너 갤러거,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 자원이죠. 그의 투지와 열정은 정말 개같죠. 좀 말이 이상한데 좋죠. 불독 같은 그런 투지 정말 좋았고, 근데 다소 이제 아쉬웠던 거는 출전 기회가 좀 많았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중원에서 데폴 선수와 바리오스 선수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출전 기회가 다소 적었던 것이 조금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A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 선수인데요.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 선수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 선수도 역시 나이가 야속하죠. 세월이 야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는 악셀 비첼과 같이 나이존 B에 두겠습니다. 자, 다음은 호세 히메네스 선수입니다. 호세 히메네스 선수는 보통 우리가 느끼기로는 유리몸이었죠. 하지만 올 시즌 호세 히메네스 선수가 겨울 12월쯤이었나요? 부상을 한번 잠깐 당하긴 했지만 금방 복귀했어요. 호세 히메네스 선수가 금방 복귀를 하면서 올 시즌 거의 뭐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세 히메네스는 S에 놓겠습니다. 왜냐?
평소엔 유리 몸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부상이 거의 없었다. 부상이 없는 호세 히메네스는 새로운 영입과도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S에 놓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셋째 도련님이죠. 줄리아노 시메오네.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없었다면은 올 시즌 윙에서 힘이 없었다. 왜냐? 리누와 리켈메가 정말 부진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올 시즌 윙에서 정말 필요했다.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 결정력과 볼 터치는 미숙한 점을 좀 극복해서 숙련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에 놓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리즈만 선수입니다. 그리즈만 선수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리빙 레전드죠. 개인적으로 올 시즌 그리즈만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의 이름에 명성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었고 나이가 야속해, 세월이 야속해라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또 MLS로 본인이 가고 싶다고 했지만 올 시즌 끝나고 재계약을 맺게 되면서 심지어 주국 삭감까지 하면서 재계약을 맺게 되었고 이거는 또 팬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올 시즌 부진했던 건 자명했기 때문에 내년에 잘하라는 의미에서 A에 놓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비갈란 선수입니다. 하비갈란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외 자원으로 분류됐지만 올 시즌 초반 중반 정말 잘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고 팀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 고마운 하비갈란 선수에게 A를 주겠습니다. 자, 후안 무쏘. 올 시즌 코파델레이는 후안 무쏘가 다 담당을 했죠. 후안 무쏘가 비교적 쉬운 팀을 상대로는 정말 좋은 모습, 좋은 선방들을 보여줬지만 리그 수준이 올라간 팀을 만나면서 점점 실수가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아쉬웠죠. 그렇기 때문에 후안 무쏘 선수가 아틀란타에서 기대를 모으고 영입한 선수인데 그거에 비해서 많이 아쉬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안 무쏘 선수는 1을 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훌리안 알바레스 선수입니다. 훌리안 알바레스 선수 뭐 말할 필요 있나요? 그냥 S+로 바로 가면 되겠죠. 요거는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케 선수입니다. 우리의 주장 코케. 세월이 야속하죠. 원클럽맨으로서의 낭만은 지켰지만 그닥 실속은 지키지 못했다. 건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스를 뿌려줄 중원 자원이 데폴밖에 없어서 다소 부침이 있었다. 그래서 코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B가 좀 약간 그 늙은 존이 됐네요. 어쨌든 코케가 역시 또 B로 가게 됐습니다. 체력적인 이슈 때문이죠. 자, 다음은 마르코스 요렌테입니다. 과연 세계 어느 팀에 이런 마당새가 있을까요? 진짜 마당새라는 별명이 제일 잘 어울리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톱이면 톱, 윙이면 윙, 미드필더면 미드필더, 윙백이면 윙백. 제가 볼 때 이 선수 골키퍼도 잘합니다. 이 선수는 뭐 근육질에다가 잘생겼다가 너무 완벽한 선수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점에서 마르코스 요렌테가 팔색조 마냥 어디에서도 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로 올리고 싶어요. 물론 이 선수가 뭔 S+급이야. S나 A 정도면 딱이지. 하지만 저는 이런 마르코스 요렌테의 존재가 이 스쿼드를 다양하게 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마르코스 요렌테를 S+로 두겠습니다. 자, 이번엔 몰리나 선수입니다. 몰리나 선수는 또 이제 셀루트 선수, 코레아 선수와 합작해서 정말 기적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어. 월드컵 때 모습,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잘했던 모습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많이 못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A에 넣겠습니다. 다음은 코레아 선수입니다. 우리의 슈퍼조커죠. 하지만 헤타페전에서의 그 말도 안 되는 퇴장은 그냥 리그 경기의 경쟁에 찬물을 탁 끼얹는 그런 사건이었죠.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코레아 선수. 하지만 코레아 선수의 공로를 잊을 수가 없는 게 챔피언스 리그 파리 생제르맹전을 비롯해서 후반에서 많은 골을, 극적인 골을 기록해줬죠. 레알 마드리드 전에서도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A에 두겠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그래도 헤타페전 너 너무 심했어. A로 가라. 자, 다음은 얀 오블락 선수입니다. 얀 오블락 선수 말이 많았습니다. 시즌 초반 나이가 너무 많다. 주급도 너무 세다. 이 선수 이제 보내줘야 된다. 하지만 사모라상 6회로 증명해냈습니다. 오블락 아직 건재하다 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사모라상인데 더 말할 게 있나요? 바로 S+ 보내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리우스 선수입니다. 바리우스 선수 올 시즌 이제 1군에서도 먹힌다 라는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 중원의 핵심이 되었죠. 하지만 바리우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장 2번이 너무 컸어요. 그거 좀 죽여야 됩니다. S를 주고 싶지만 A로 가라. 자, 헤이닐도 만다바 레버쿠젠전에 뭐 막은 거 좋아요. 근데
B로 가라. 레버쿠젠전에 잘했긴 했지만 보여준 게 없어요. 네, 그거 말고는. 자, 르노르망 선수입니다. 르노르망 선수는 올 시즌 레알 소시에다드로부터 이적을 했고 수비에서 많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와의 마드리드 더비에서 슈아메니 선수가 머리를 깨면서 그때 이후로 살짝 내리막길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시즌 후반에도 머리를 계속 부상당하게 되면서 위험한 모습을 연출 많이 했어요. 올 시즌은 그래서 조금 나오면은 잘하긴 했는데 영리한 파울도 재치있게 잘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부상들이 조금 아쉬웠다. 선수 개인에게는 다소 아쉬운 시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장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의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올 시즌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를 영입한 것 대비해서는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B로 두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극적인 복귀, 정말 빠르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했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복귀다. 그의 끈질긴 투지와 노력, 그리고 엄청난 투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르노르망 선수가 다음 시즌에는 더 잘해서 S 혹은 S+까지 올라오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은 데폴 선수입니다. 데폴 선수 올 시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똥볼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올 시즌의 선수가 되었죠. 올 시즌의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S에 두고 싶지만 올 시즌의 선수인데 어떻게 S에 두겠습니까? 안 그래요? S+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폴 선수가 다음 시즌에는 똥볼의 모습은 지우고 이제 전방 패스, 킬 패스를 찔러주는 모습만 나와서 더 좋은 중원의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켈메, 리누 둘 다 B로 갑시다. 사실 너희 둘은 지난 시즌에 비하면은 올 시즌 이렇게 하면 안 됐어. 지금 리누는 지난 시즌에 그 번뜩이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리켈메는 지금 비아레알의 바에나와의 협상에서 카드로 쓰일 수 있는 지금 확률이 제시되었죠.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너희 둘은 올 시즌 좀 부족했다. 넌 누구니? 자, 이 선수는 오랜만에 보긴 했어요. 하지만 여기 낄 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 C 가라 그냥.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총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력 어떻게 보셨나요? 며칠 뒤 이어질 클럽 월드컵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올 시즌 이적 시장,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도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소식과 함께 다시 여러분 곁에 찾아올 거고요. 여러분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re You Ready의 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